안녕하세요. 이경청입니다. 오늘은 등비수열 교과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 공비를 구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겠지만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비를 구하는 것은 공비 R은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AN분의 A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을 그 전의 항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125와 625의 관계를 보면 125분의 625는 그러면 5고요. 얘가 R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5만큼 곱해지는 수열이니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5에다 5를 곱한 25가 되겠죠. 네, 공비 5고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25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공비 구하면요. 이번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으로 해볼게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고요. 얘가 공비 R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곱해서 8이니까 8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16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되겠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우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AN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비를 곱하는데 공비를 n이니까 항번호에서 하나를 뺀 이만큼 공비를 곱해준 거듭제곱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 알아야겠죠. 그럼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지면 바로 일반항 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A의 n은 1번 문제입니다. A의 n은 첫째 항 마이너스 1에 곱하기 3의 n-1제곱 이 되겠네요. 쓰면 간단하게 쓰면 마이너스 3의 n-1. 네, 그리고 이 마이너스 3의 n-1과 마이너스 3 전체의 n-1은 다릅니다. 예, 얘는 계속 모든 수열이 음수고요. 여기는 음수와 양수가 반복되는 그러한 수열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첫째 항이 얼마, 공비가 얼마라고 주지 않고 수열을 나열했네요. 그럼 첫째 항은 요 값이 될 거니까 A는 6이고요. 공비는 문제 1번에서 구했던 것처럼 첫째 항, 둘째 항, 어쨌든 이웃한 두 항을 나누면 되겠죠. 6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공비 R이 됩니다. 그럼 첫째 항과 공비 알았으니까 A의 n은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의 n-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제4항이 1, 7항이 27분의 1인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 곱하기 R의 n-1꼴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4항은 어떻게 나왔냐면 A의 R의 세제곱으로 표현되고요. 7항은 A의 R의 6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A 4제곱분의 A 4제곱 아니죠? 네, A 4분의 A 7은 지금 A R의 세제곱분의 A R의 6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R의 세제곱입니다. 그런데 이 값은 계산해보면 1분의 27분의 1이니까 27분의 1이고요. 따라서 R은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R이 3분의 1이니까요. A의 27분의 1, 요 값이요. 요 값이 1이었죠. 얘는 27분의 1. 자, 그럼 A는 27이네요. 첫 번째 항 27, 공비는 3분의 1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A에는 27 곱하기 3분의 1의 n-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수열이 주어진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x, y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등비 중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됩니다. 등비 중항은 세 항이 A, B, C 이렇게 등비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AC는 B제곱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x 18이니까 8 곱하기 18은 x제곱이고요. 8 곱하기 18이 x제곱이니까 x제곱은 제가 계산을 못하겠네요. 100 얼마죠? 8 곱하기 18 하면 64에 플러스 80이니까 네, 144겠네요. 그러면 x는 12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2 또는 마이너스 12. 등차 중항과는 다르게 등비 중항은 값을 2개 이상 가질 수가 있어요. 제곱해서 144니까 값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개가 있고 이 중에 이제 x와 y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등비 중항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이 x 값 먼저 구해보면 x제곱은 6 곱하기 54고요. 6 곱하기 54 하면 324가 되겠네요. 네, 맞죠? 32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4인데요. 324 이거 될까요? 해볼게요. 324는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81이고요. 81은 99, 8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네.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8이면 x가 18인 경우와 x가 마이너스 18인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공비도 달라지고 당연히 y 값도 달라지겠죠. x가 18일 때는 공비가 3이니까 54에 3을 곱한 값이 y가 될 거고 그것은 y는 162가 될 겁니다. 네. x가 마이너스 18일 때는 r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y 값은 마이너스 1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8, y는 162 또는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8, y는 마이너스 162. 네, 18일 때 162, 마이너스 18일 때 마이너스 162가 되겠네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인데요.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등비수열의 합, 걔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SN은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R분의 A의 1-R의 N제곱. 네. 두 식 중에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요. 편한 걸 쓰시면 되고요. 이제 이 SN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 첫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R, 공비고요. 마지막으로 N, 항번호가 필요합니다. 몇 번째까지 더하는지. 네, 항번째라고 쓰려고 그랬네요. 항번호. 자, 그럼 3, 6, 12, 24.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A는 바로 나오시죠? A는 3이고요. 공비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2네요. 3분의 6 해서 2 구하시면 됩니다. 항번호는 정해져 있죠? 항번호는 12입니다. 그러면 S의 12. 첫 번째 항부터 12항까지 더한 이 값은요. 요 첫 번째 공식을 해볼게요. 이걸로. 그러면 3 마이너스, 공비 2죠? 죄송합니다. 2 마이너스 1분의요. 3 곱하기 2의 12제곱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얘는 3 곱하기 2의 12제곱 마이너스 3 되겠네요. 2의 12제곱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계산 굳이 안 하시고 2의 12제곱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게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물론 전 할 수 있어요. 얘가 아마 4096일 것 같은데 4096 곱하기 3 하고 싶지 않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첫 번째 항이죠? 2고요. R은 2분의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리고 N은 마찬가지로 12. 그럼 S의 12는요? 네,
R-1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2고요. 마이너스 3의 전체에 괄호를 바꿔줘야겠네요. 잠깐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 전체의 12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4고요. 얘는 2 그리고 마이너스 3의 12제곱은 짝수제곱이니까 3의 12제곱이와 같고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3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6번입니다. 첫 장부터 4항까지 합이 30, 첫 장부터 8항까지 합이 510인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12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SN을 지금 첫 번째 항부터 4항까지, 첫 장부터 8항까지니까 얘네들 다 합의 기호인 S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SN을 쓰는 방식이 예를 들어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 S4는요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R-1 분의 A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든지 요거를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첫째 항과 첫 장부터 4항까지요. 그러니까 S4죠. 여기는 S8. 그때 S12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8로 한번 써볼게요. S8은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4제곱 플러스 AR의 5제곱 AR의 6제곱 AR의 마지막 7제곱 8제곱까지 아닙니다. AR의 7제곱이 8번째 항이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R-1분의 A의 R의 8이니까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SN이니까 좀 다른 생각 해줄게요. 이만큼이 S4니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S의 12제곱이고요. S12제곱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AR 플러스 점점점 계속 더해서 AR의 10제곱 얘가 11번째겠죠? AR의 11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R-1분의 A의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S4의 값은 이 값은 모두 30이고요. 이 값은 5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S8을 잘 보면요. S4와 S8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만큼을 떼보면 이만큼이 S의 4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만큼을 떼보면요. 이만큼은 사실 A의 R 4제곱 플러스 A의 R의 5제곱 플러스 A의 R의 6제곱 플러스 A의 R의 7제곱인데요. 사실 얘는 R의 세제곱에 R의 4제곱이겠네요. R의 4제곱에 A 플러스 AR의 AR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이니까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요 S4로 이 S8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S4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R 4제곱의 S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S4에다가 R 4제곱의 S4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S8은 1 플러스 R의 4제곱 묶어준 S4의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10은 1 플러스 R의 4제곱 곱하기 30이니까 1 플러스 R의 4제곱이 17이 돼요. R의 4제곱은
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 4제곱은 16임을 알았고요. S12도 마찬가지로 지금 12개가 있으니까 4개, 4개, 4개 묶으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S4에 처음부터 네 번째 항까지고요. 플러스 아래 4제곱에 S4 마지막으로 아래 8제곱 S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래 4제곱을 16이라고 알았으니까 얘는 30 플러스 16이 곱하기 30 플러스 16의 제곱, 아이고 숫자 크네요. 256 곱하기 30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으로 모두 묶으면 30 곱하기 1 플러스 16 17이고요 17에다가 256 더하면 273이네요 후. 네. 네, 계산 좀 어렵네요. 계산을 하면 8100에 3에다 30 곱해서 8190 되겠습니다. S12 8190이겠네요. 숫자가 등비수열은 계산 계속 거듭 제곱하니까 숫자가 커져서 좀 계산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이거 두 번째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식만 봤을 때 얘와 얘로 나눠주면 이 S 4제곱분의 S 8제곱을 계산해주면요 아이고 쓸데가 없네. 써보겠습니다. R-1분의 A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 분의 R-1분의 A의 R의 8제곱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얘네 다 약분되고 뭐만 남냐면 R의 4제곱 마이너스 1 분의 R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은요 사실 얘는 R의 4제곱 마이너스 1 분의 R의 4제곱 플러스 1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도 R의 4제곱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똑같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얘가 30을 510으로 나눈 17의 값이니까 요거 이 사실을 이용해서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 문제의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